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로기술사 학원 정규반을 담당하고 박스터디를 운영하는 박찬문입니다. 22년 건축시공기술사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향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시험에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회차별로 특성을 알아야 혼란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 특성은 복귀 문제를 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터디에서는 22년 합격생을 126회 4명, 127회 9명, 128회 4명, 총 17명의 대한민국 최고 스터디답게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합격생이 배출되었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종로기술사 정규반,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박스터디에서 채워주면 합격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자, 박스터디에서는 매 회차 합격생들의 복귀 답안을 통해 경향을 분석하고 다음 수업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귀 답안을 보면서 회차별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문제는 127회 문제, 대표 문제 두 문제를 올렸습니다. 자, 127회 문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자, 정의 대제목, 2번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측정 기준, 그리고 3번 시공식 관리사항 해서 대제목을 3개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소장님들보다 2, 3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제가 21년서부터 강조를 한 22년 8월 4일서부터 시행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같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가장 주요할 만한 내용이고요. 자, PEB 시스템입니다. 자, 대제목 보세요. 정의, 구조 형식, 시공도죠. 그리고 공법적인 거에 의하면 특징, 시공식 유의사항. 자, 근데 대제목이 하나 더 있네요. 하나는 기존 철골 구조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목 5개. 그래서 23점. 예, 기존의 합격한 수강생보다 2, 3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대제목은 4개를 이상을 잡으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는 3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이상 잡으면 우리가 훨씬 더 뒤에 내용을 쓰기가 편리하다. 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은 서술 문제를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회 문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회 문제. 126회 때는 아시다시피 4%라는 적은 그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는 거의 어떠한 특별한 그 문제가 발생된 문제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합격 그 720점의 답안에 비슷한 이런 그 문제가 나왔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한 문제, 그 용어 같은 경우는 거푸집의 존치기간이라는 그 문제가 125회에서 연속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평을 해드릴 때, 116회에서는 기존의 존치기간 문제를 적은 합격생이 18에서 20점을 맞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5회 우리 기출을 또 언급 안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요. 이게 125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 125회에서는 좀 특별한 점수를 부여를 했죠. 예. 그래서 철근의 피복 두께도 용어 문제, 거푸집의 해체 시기도 용어 문제를 나왔는데, 우리가 KCS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기술을 한 수강생한테는 23, 4점이라는 고득점을, 그리고 예전에 용어 변경되지 전에 이런 답안을 작성한 수강생한테는 17점, 16점을, 그래서 7, 8점의 이런 차이를 보였다. 네. 그런데 126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지만 저는 분명히 총평 때 말씀드렸습니다. 23, 4점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결론은 18에서 20점 사이에 답안을 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125회를 언급했을 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죠. 네, 상당히 댓글을 많이 차지한 문제. 그래서 3교시의 5번 문제였죠. 예,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원인, 방지 대책. 예. 이 문제가 117회랑 같은 문제였는데요.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부여하신 소장님들한테는 45점 이상 50점까지도 이런 높은 고득점을 줬는데, 기존에 쓰는 형식대로 쓰는 소장님들한테는 30점대 중반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많은 이 댓글이 달렸던 문제다. 네. 그래서 그건 형식을 변화했을 때 줬던 문제이지만, 결코 그 형식을 가지고 다른 회차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점수가 나올지는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네. 125회를 간단히 언급해 봤고요. 자, 126회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한 문제, 서술 문제,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였죠. 자, 철골조에서 내화 피복의 목적, 그리고 공법의 종류, 시공시 주의사항, 검사 및 보수 방법, 현장 뒷정리.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5가지의 찍힘이 발생됐습니다. 네, 요즘 문제들은요, 서술 문제들은 이런 찍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제목을 잡아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의 아이템 개수를 채워줄 것이냐,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51점 고득점입니다. 여타 우리 합격한 소장님들 중에서도 5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술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 작성했고요. 네, 바로 찍힘에 들어갔죠. 자, 찍힘도 다이아그램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하지만은 이렇게 찍힘이 많을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그림도의 표현으로 아이템을 잡지 않아도 그림도의 표현으로, 그리고 아이템 개수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에는 충분히 잡아주고 해서 이런 답안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는 당연히 장판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시공시 주의사항, 예, 모의고사에서 계속 수차례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사 및 보수 방법, 그리고 현장 뒷정리까지, 네, 시방에 있는 내용 글귀를 그대로 시험에 낸 거죠. 그러나 검사 및 보수 방법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고, 현장 뒷정리도 충분히 시공계획에서 유추해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이런 포맷으로 51점이라는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고득점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고득점이면 사실 그건 고득점이 아닙니다. 네. 모든 분들에서 조금 특출나게 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고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7회 문제입니다. 자, 127회는 우리가 9%라는 합격생, 다양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얻은 이런 회차였고요. 자, 근데 점수 분포가 놀랍게도 우리가 1교시 때 합격생들의 점수 분포가
200점에서 220점입니다. 거의 뭐 놀라울 정도의 점수를 부여해 줬습니다. 당연히 뒤에서는 점수를 내려서 깎았겠죠. 그래서 2교시 때에서는 180점대로 다시 내려갔고요. 그리고 3교시 때는 조금 더 170점대가 더 많았고요. 합격생을 저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교시 때도 170점대로 점수 분포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을 9%에서 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여기서의 용어의 210, 220점은 고득점이 아닙니다. 왜? 모든 분들이 점수대가, 이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하다못해 합격을 못한 이런 소장님들도 210점, 200점대를 초과하고 210점의 용어 점수가 나왔어도 불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지금 스터디를 하는 그 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127의 용어를 203점 맞았고, 그 다음에 128의 용어 점수가 166점이라 37점이라는 그 점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잃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203점과 166점의 차이는 37점인데 그 점수는 거의 똑같은 점수다. 그래서 127회 때 일반 우리 합격생이나 불합격생의 점수가 기본적인 용어 점수가 30에서 35점 이상을 더 많이 줬고 128회의 문제에서는 합격생 자체가 180대가 없습니다. 170점대가 더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격생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결국은 왜 이런 점수를 줬을까? 네. 상당히 수험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점수였다.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용어 점수에 23점짜리 두 문제를 제가 올려드렸지만 다른 그 소장님들보다 1, 2점 그 위의 점수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의 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에서도 한 문제가 또 특별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였는데 수변 양생 기간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10분 이상이 27점, 그러니까 90점이죠. 예, 이런 점수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수분 양생을 작성하지 않고 수분 3, 4, 5, 5, 7, 9, 7, 9, 11 수분 양생 시방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스프링클러의 내용을 이렇게 일반적인 수분 양생을 작성한 우리 소장님들한테는 16, 17점이라는 이런 점수를 줘서 10점을 이렇게 차이를 줬습니다. 네, 상당히 놀라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를 준 이래로 27점이라는 용어 점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1회 때 26점 받은 점수를 제가 공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예요. 그게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수빈양생 27점은 고득점이 아니다. 왜? 많은 분들이 27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내구성 저하. 자,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 저하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이 문제도 특별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겁니다. 모든 소장님들이, 왜 이거 40점이 안 나왔어요? 염탄알 동원권 다 작성했는데, 재배시 작성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이 49점을 맞은 소장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장님들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서론 적어줬고요. 자, 콘크리트의 특성, 예. 강도 내구성, 수밀성. 예. 우리가 콘크리트의 가장 덕목이라고 그랬죠. 자, 내구성 저하의 요인, 염탄알 다 들어갔죠. 예. 동결융의 수축까지. 그리고 나머지 재료 배합 시공적인 내용으로
12개의 아이템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목 엑스트라를 뭘 잡았습니까? 네, 내구성 향상 방안을 넣어줬다. 네, 물론 내구성 향상 방안을 넣어주신 분들이 49쪽보다는 안 나온 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항상 이런 요인이 원인이죠. 원인 문제점에는 대책을 같이 넣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요. 네, 4교시 문제죠. 4교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많은 우리가 연습을 했던 문제고 자주 출제되는 단열에 대한 문제죠. 시공시 주의사항, 그리고 시공 부위에 따른 단열 공법의 특징, 50점. 다른 합격한 소장님들보다 3, 4점, 많게는 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요. 자, 단열재 시공시 주의사항, 8개의 지금 아이템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공 부위에 따른 단열 공법의 특징, 당연히 우리 암기법에 있는, 우리 종류에 있는 내단열, 중단열, 외단열, 바닥단열, 지분단열, 천장단열에서 그림 그려주면서 설명. 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어떠한 표현력이 어떠한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8회입니다. 128회는 네, 특별한 우리 용어에서 127에 저렇게 많은 점수를 주다 보니 128에 당연히 점수를 많이 안 줬겠죠. 그래서 합격한 이런 소장님들의 대다수가 용어 점수가 몇 점이냐? 170점대입니다. 170점대. 자, 그리고 2교시, 3교시에서 180점, 그리고 4교시에서 조금 내려가서 170점대로 이렇게 9%의 또 그나마 희망찬 또 합격률로 우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특별한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요. 자, 익스펜션 조인트입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자, 합격한 소장님들 이 답안보다 한 10점 이상이 높습니다. 네, 30점대도 많았었고요. 네, 한번 답안. 이 56점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뭐 75점 이상 나온 겁니다. 예, 우리 건축시공기술사에서 55점 이상 나오는 건 상당히 드뭅니다. 네,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할 주요 부위와 설치 위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자, 주요 부위. 네, 아이템 하지 않고 특별하게 작성을 했죠. 예. 그리고 설치 위치. 그리고 뭐 고층, 저층, 경계, 신구 건물, 그리고 부동치마 발생 우려, 그리고 장스펜. 네.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고요. 유지 관리까지. 자, 그러면 설치 형태는 네, 이거 중제목이죠. 중제목을 잡으면서 아이템이 없어도 중제목으로 나갔죠. 철저하게 아이템화를 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중제목과 아이템을 구분하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 시공 방법, 그리고 시공 시 주의사항하고 아이템화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치 형태를 종류, 시공 방법 하면서 그거를 시공 시 주의사항에서 아이템화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했죠. 예. 그래서 56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56점입니다. 동일한 합격생이죠. 네. 자, 고장력 볼트 접합공법의 종류와 특성, 같이 묶었죠. 종류와 특성을 같이 묶었고요. 조임 검사 방법, 그리고 시공시 주의사항. 자, 보시면은 개요에 접합 종류와 특성, 마인지 같이 해줬고요. 우리 장판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조임 검사 방법, 토크 컨트롤법, 너트 회전법, 혼합법, 이거 조합이죠. 조합법, TS 고장력 볼트 조임 검사는 빠져 있네요. 그리고 시공시 주의사항에서 아이템, 품질 검사,
마찰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조임 순서 중앙부에서 담부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안전, 볼트구멍 수정, 또 기온, 그리고 기계 정밀도 다양하게 우리가 장판지,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한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고 결론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56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 영상을 함께 하신 소장님들은 부디 23년에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종로기술사학원 박스터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다른 학원보다는 제가 수년에 걸친 현장 경험과 학원 경험을 살린 종로기술사학원 박스터디에서 영광의 합격을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통화 가능한 시간 문자 주시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